요 관입니다. 이것도 관인데 요 사이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좁아져 있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스텐트라 그래서 인공관이 염증이 췌관을 막으면 췌장염이 악화될 수 있어 스텐트로 췌관을 뚫어주는 시술이 필요하다. 그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성 췌장염을 자꾸 앓게 되면은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췌장 안에 그 정상 세포가 자꾸 염증으로 그게 자극을 받으면 결국 세포가 변한다는 거죠. 그건 모든 병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야죠. 만성 췌장염은 처음부터 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생기기도 하는데 두 경우 모두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만성 췌장염이 있을 땐 정기적으로 췌장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음주.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이 췌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쓸개와 담관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따라서 담석증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옛날에 과체중이 있어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다. 1년 전 췌장암을 진단받은 김영국 씨의 경우 우연히 당뇨 증세를 발견해 비교적 일찍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치료를 해도 그때는 별로 도움이 우연히 검사한 혈당이 210으로 증가해 있어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 췌장에 혹이 발견이 돼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그 췌장에 발견된 혹은 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긴 이 혹이 췌장암의 소견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과 비만. 하지만 김 씨의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정상 기준인 100을 2배 이상 넘기고 있었다. 췌장 속엔 랑게르한스 섬이란 조직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든다. 인슐린은 혈당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포도당의 세포 유입을 촉진하는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췌관이 막히면서 압력이 증가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들이 파괴될 수 있다. 또한 췌장암 세포가 분비하는 아밀란 같은 물질은 인슐린과 반대로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나타났을 땐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나 의사나 저희 의료진이나 일단 어떤 환자가 특정한 증상은 아니지만 체중 감소라든지 아주 급격한 체중 감소 혹은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혹은 복통이나 요통이 설명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내시경이나 초음파만 하고 이제 괜찮다라는 판정을 하지 말고 의사나 환자 모두가 이제 보다 그 다음에 췌장암을 의심한 접근 방법 이것들이 필요한 그런 암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나 형제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췌장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족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년 이후 갑작스레 당뇨 증세가 나타났을 때 또는 눈이나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있을 때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인불명의 복통과 소화불량인데요. 췌장암이 있을 경우 상복부, 특히 이 명치 부근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통증의 형태나 증세가 나타나는 위치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나 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을 땐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췌장 검진을 위해서 CT, 즉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을 땐 1cm의 작은 암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최신 기기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 9CXT의 경우 암이 2cm 이상일 때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초기 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분명 현대의학이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희망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술 석 잔이면 도에 통하고 술 한 마리면 자연과 하나 된다. 이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술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또 로마 최고의 정치가이자 지식인이었던 키케로는 술이 없는 곳엔 낭만이 없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적당한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음주는 간은 물론이고 뇌와 심장 등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술은 각종 성인병의 주범인 비만을 부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주 한 잔은 70kcal, 또 생맥주 한 잔은 140kcal나 됩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 정도니까 맥주 2잔 혹은 소주 넉 잔을 마시면 밥 한 공기를 먹는 열량과 같다는 말입니다. 중년 뱃살을 부르는 고열량 덩어리 술. 술이 어떻게 비만을 부르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만난 회사원 한정호 씨. 직장생활 10년을 넘어서며 요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해 100kg을 넘어섰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뱃살로 인해 허리 둘레는 108cm, 42인치를 가리켰다. 검사 결과 한정호 씨의 체지방률은 33.9%로 고도 비만 상태. 지금 가상 그거지만은 이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요. 특히 심각한 것은 복부였다. 상당히 그 복부 비만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한정호 씨가 이렇게 비만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근무 환경이 허리 주변과 복부의 체지방을 축적시켰다. 아니 진짜 전에 맞던 옷이 지금 안 맞아요, 잘. 이게 지금 살이 흘러나올 정도로 훅 들어가는 느낌, 벨트가 아침마다 찰 때마다 그런 느낌 든다니까 지금. 퇴근 후 잦은 회식 자리는 그가 살이 찌는 주요 원인이었다. 한 번 갖는 술자리의 평균 음주량은 소주 한 병 반. 폭음을 비롯한 폭식 또한 잦았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되게 폭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잦은 술자리는 결국 한정호 씨를 비만 체형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일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좀 경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요.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주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4-5회 정도 술자리를 가지신다고 하는데요.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음주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 같은 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환자이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술자리는 피할 수 없는 일과로 여긴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김현철 씨의 경우 원하든 원치 않든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갖고 있다. 술자리가 늘어갈수록 체중도 증가했다. 술을 거의 뭐 일과처럼 마시다 보니까 짧은 한 5-6년 사이에 한 술살 한
7호 정도 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